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나라 중 한 곳에 살면서 전화, 자동차 또는 전기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펜실바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뉴욕 같은 주에 사는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아미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통에 따라 인도되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엄격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부터 교육,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8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는 것, 성교육이 없는 것까지 아미시 여성들이 따라야 하는 20가지 기이한 규칙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전통에 대한 존중일까요? 아니면 아미시 여성들을 선택의 여지 없는 삶에 묶어두는 것일까요? 아미시 여성들의 삶을 형성하고 제한하는 이 신비로운 규칙들을 탐험해 봅시다. 1.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전통은 엄격한 삶의 방식을 규정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둔 아미시 여성들은 남편을 가정의 우두머리로 존중하도록 배우며 이는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들은 요리, 청소, 바느질, 육아를 도맡으며 삶의 대부분을 가족 돌봄에 헌신합니다. 주요 결정은 대개 남편과 함께하며 결혼 전부터 이러한 관계가 강화됩니다. 독특한 예로 번들링 의식이 있는데 미혼 커플이 완전히 옷을 입은 채로 엄격한 제한 속에서 정서적 유대를 키우기 위해 널빤지로 분리된 채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복종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갈등을 줄이고 여성들이 가족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믿어집니다. 아미시에게 이 위계 질서는 조화를 이루게 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2. 단추 사용 금지. 오늘날의 패스트 패션 세상 속에서도 아미시 사람들의 옷차림이 얼마나 독특하게 눈에 띄는지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아미시의 옷, 특히 여성복에는 단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신 그들은 옷을 여미기 위해 갈고리와 고리 또는 일자핀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이는 단순한 전통 이상으로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미시에게 단추는 장식을 의미하며 이는 자부심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겸손과 공동체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아미시의 옷은 단지 정숙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용성과 내구성 또한 이러한 선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추 대신 끈을 사용하면 옷을 수선하고 교체하기가 더 쉬운데 이는 종종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행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을 뿐만 아니라 단순함과 기능성에 대한 그들의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 외에 또 어떤 놀라운 규칙들이 아미시 여성들의 삶을 형성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정숙함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3. 아미시의 결혼 첫날 밤. 아미시 공동체에서 결혼식은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전체 공동체가 참석한 가운데 축하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과 달리 아미시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브로드사이트라고 불리는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는 신부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신부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냅니다. 브로드사이트 기간 동안 그들은 요리와 청소 같은 일상적인 일에 뛰어들어 가족의 일상생활에 완전히 참여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통이 아니라 부부가 시댁 식구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연습을 하며 결혼 첫날부터 공동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아미시에게 이 시간은 공동체의 가치와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미시는 결혼을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약속으로 봅니다. 브로드 사이트를 통해 신혼부부는 협력과 회복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 관행 속에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결혼의 여정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간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4. 보닛 전통. 다음으로 아미SSE의 보닛, 즉 뮤트럼의 매혹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천 조각은 패션 액세서리 그 이상으로 아미시 여성들에게는 정체성과 신앙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평범하고 장식 없는 천으로 만들어진 보닛은 아미시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숙, 겸손, 존중을 나타내며 예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아미시 신앙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지며 이를 가리는 것은 성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신성한 믿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닛은 단지 종교적 상징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소리 없는 소통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스타일, 색상, 그리고 매는 방식은 여성의 결혼 여부, 사회적 지위, 심지어 특정 종교적 소속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비언어적 소통 체계는 아미시 문화의 초석입니다. 게다가 보닛은 실용적인 용도도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할 때 여성들을 태양, 바람, 비와 같은 거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기능성은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함과 실용성에 대한 아미시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아미시 보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단순한 옷 한 조각이 한 사람에 대해 정말로 그렇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5. 그들의 웨딩드레스는 흰색이 아닙니다. 아미시 여성들에게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것은 주류 신부들의 규범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전통입니다. 흰 드레스 대신 아미시 신부들은 파란색이나 남색 계열을 선택합니다. 왜 이 색깔들일까요? 파란색과 남색은 순수, 충실함, 그리고 하늘과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아미시의 정숙과 겸손의 원칙과 일치하는 가치입니다. 가게에서 산 드레스와 달리 아미시 웨딩드레스는 종종 신부 자신이 직접 만듭니다. 단순하고 발목까지 오는 길이에 장식 없이 디자인된 이 드레스들은 결혼식 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평생 동안 교회 예배나 다른 중요한 행사를 위해 다시 사용하며 심지어 가족과 신앙에 대한 헌신의 최종적인 상징으로 그 드레스를 입고 영면에 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전통은 또한 허영과 교만과 관련된 색인 흰색을 피하는데 이는 아미시의 믿음과 맞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된 색상과 단순함은 결혼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6. 여성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전통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비록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아미시 여성들은 주교, 설교자 또는 부제와 같은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 직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배제는 신이 남성에게 이러한 역할을 이끌도록 명하셨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의 가부장적 구조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아미시 여성들은 교회 밖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끌지는 못하지만 가정 내에서는 의사결정자로서 존중받으며 주부, 양육자, 그리고 가족을 위한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영향력은 다른 아미시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엄격한 전통적 역할을 따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더 유연하여 아미시 사회 내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현대 사회가 새로운 영향을 가져옴에 따라 일부 아미시 그룹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내부적인 논쟁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공동체 전반에 걸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각각의 아미시 분파는 전통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선택하며 이러한 변화들을 다르게 조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이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일부 아미시 공동체에서 변화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여성의 역할에 대한 놀라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 제재의 위협. 아미시 공동체에서 규칙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종종 다른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는 어떤 행동의 위반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결과는 일종의 사회적 분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미시가 근본이라고 여기는 종교적 원칙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일상 활동에서부터 예배 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엄격한 규율을 무시한다면요. 이러한 행동은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행동,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공동체 규범에 도전하는 것조차도 이 궁극적인 조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여성에게 파문의 의미는 심대합니다.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그들의 사회적 세계의 구조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많은 경우 가까운 가족들조차 파문당한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분리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하며 모든 구성원, 특히 여성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깊은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처럼 긴밀하게 엮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미시 여성들의 정체성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 가치에 대한 헌신은 그런 엄격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됩니다. 그들에게는 종종 공동체의 필요가 개인적인 선호보다 우선하며 이는 그들의 일상에서부터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형성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8. 아미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미시 여성들이 화장을 하거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흥미로운 관행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아미시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빛나며 어떤 인위적인 향상도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화장을 사용하는 것은 신이 내려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져 그들의 믿음에 어긋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현대 세계의 유혹을 피하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화장품과 값비싼 보석이요? 그것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소박한 생활 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의무에 집중하는 대신 아미시 여성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근면, 성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쏟습니다. 화장 없이도 그들은 전통적인 의상과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미시 그룹들은 여성이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스타일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 내에 다양성을 더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아미시 여성들은 화장품 없이도 돋보이며 그들의 유산과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단순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은 정말로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보석이 금지된다면 아미시 여성의 일상을 정의하는 다른 어떤 엄격한 규칙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훨씬 더 놀라운 전통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9. 소녀들은 8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닙니다. 아미시 아이들이 단칸방 학교에 다니며 8학년까지만 기초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단계를 마치면 그들의 길은 성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소년들의 경우 견습 과정과 실용적인 기술에 중점을 두어 공동체 내의 다양한 직업과 책임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소녀들은 보통 8학년 이후 정규 교육을 마치고 가족 기술과 공동체 책임에 집중합니다. 흥미롭게도 여성들은 8학년 교육을 마친 후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결혼하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여성들에게는 학교를 마친 후
가사일이 주된 초점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적인 아미시 가치를 반영합니다. 공동체는 가정생활에 큰 중점을 두며 아미시 가족이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사실 5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미시는 가족의 크기가 신의 계획에 따라 인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들에게 공동체 내에서 번성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기술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전통과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입니다. 10. 결혼 전 신체 접촉 금지. 아미시 공동체에서 데이트는 우리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적인 1대1 만남 대신 아미시 청소년들은 가족의 감독하에 그룹 교제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관계가 집중되고 정숙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미시 내에서의 교제는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커플에게 결혼 준비 상태를 평가할 시간을 줍니다. 그들이 결혼을 결정하면 결혼식 자체는 가족과 더 큰 아미시 공동체가 참석하는 간단한 행사로 물질적인 과시보다는 공유된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미시 사회에서 성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전통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자 주요 의사 결정자이며 여성은 가사, 육아, 집안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여성들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공동체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미시 여성이 재산을 소유하고 특정 경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그들은 직업 선택과 교육 추구에 있어서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전통과 개인적 기여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아미시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이러한 정의된 역할이 공동체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도전을 제시할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1. 머리카락 자르기 금지. 아미시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아름다움, 여성성, 그리고 종교적 헌신의 깊은 상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성의 긴 머리는 그녀의 영광이며 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신의 뜻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이자 공동체의 도덕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머리카락은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선물로 여겨져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길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머리카락을 목덜미에 단정한 롤빵 모양이나 따은 머리로 스타일링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머리카락을 머리 덮개로 가리는 것이 관습입니다. 가장 흔한 덮개는 흰색 모자나 보니드로 단순함과 정숙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아미시 여성들은 이 전통을 계속 지키며 긴 머리카락을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 교육. 아미시 생활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은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며 특히 개인적 성장과 삶의 단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주류 학교와 달리 아미시 교실에서는 정숙함, 결혼의 신성함, 그리고 어린 마음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열망의 중점을 둔 가치에 따라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피합니다. 하지만 아미시 청소년들은 성장에 대한 이러한 필수적인 측면을 어떻게 배울까요? 아미시 학교에서 학생들은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지만 특정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신체 변화나 가정생활의 시작에 대한 공식적인 수업 없이 자랍니다. 대신 지식은 비공식적으로 공유됩니다. 10대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거나 가족 농장에서의 자연순환을 관찰하며 인간의 삶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종종 결혼과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이 독특한 교육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남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인이 되어 가족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13. 기술 사용 금지.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기술,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의 엄격한 제한으로 유명합니다. 이 규칙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물질적 유혹과 화려하고 값비싼 전자기기 및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을 피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그들의 핵심 가치와 모순됩니다. 대신 아미시는 영적 생활을 양육하고 가족 및 공동체와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소셜미디어 및 기타 형태의 미디어는 이러한 핵심 가치로부터의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미시 공동체는 현대 기술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일상 활동을 위해 주로 바람, 물, 기계 동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원에 의존합니다. 흥미롭게도 아미시 가족들이 농업이나 수공예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기계를 사용하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유료 기기 사용은 허용합니다. 14. 전기 사용 금지. 아미시의 삶과 현대 세계 사이의 뚜렷한 대조 중 하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기로 한 선택에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전기가 불필요한 사치를 상징하며 이는 단순하고 자연 중심적인 삶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상충된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일상에 어떤 제한을 가할까요? 전력 없이는 아미시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심지어 전등과 같은 일반적인 편의 시설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들은 조명을 위해 랜턴, 오일 램프, 양초에 의존하고 요리를 위해 장작 난로를 사용하며 마차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미시 가족들은 착육이나 냉장 장치와 같이 농업 작업이나 식품 보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구를 위해 가스나 디젤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일부 공동체에서는 상점 조명이나 생산 기계 가동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전기를 허용하지만 가정 내 전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15. 출산. 병원에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다수와 달리 아미시 여성들은 집에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이를 공동체 유대감 형성 및 신과의 더 가까운 연결의 기회로 여깁니다. 집에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아미시 여성들은 현대 병원의 비인격적인 환경을 피하고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미시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종종 그들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인 경험 많은 조산사가 출산 과정 내내 산모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에 약 90%의 아미시 여성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아기를 맞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호는 단지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친숙함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미시의 출산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종종 임상적인 병원 환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아미시의 출산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통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그들의 내면의 힘과 공동체의 변함없는 지원에 의존합니다. 16. 아미시 어린이 장난감. 아미시 마을에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은 주류 상점에서 파는 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화려하고 유행을 타는 물건 대신 아미시 아이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 장난감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종종 손으로 만들고 아미시 스타일의 옷을 입힌 이 장난감에는 마차의 축소판과 심지어 채소와 같은 농산물의 작은 복제품도 포함되는데 이는 아미시 공동체의 중심인 농업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 장난감들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얼굴 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스타일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굴 없는 장난감을 줌으로써 아미시 부모들은 외적인 모습이 신의 눈에는 아무런 실제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내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그림, 사진,
또는 소셜미디어 등 개인적인 이미지를 전적으로 피하는 아미시 가치와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대신 아미시는 그들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야기와 공유된 기억에 의존하며 시각적 기록 없이 전통을 전수합니다. 하지만 장난감이 그토록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아미시의 삶에서 다른 어떤 일상용품들이 숨겨진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이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신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7. 사진 촬영 자제. 아미시 세계에서 사진은 단순한 그림 이상으로 핵심 신념과 연결된 상징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진 촬영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일이며 이는 겸손과 전통의 뿌리를 둔 깊이 간직된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흔한 일에 왜 그토록 저항하는 걸까요? 아미시 신념에 따르면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겸손과 정숙을 강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아미시 공동체에서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이 관행은 개인적인 이미지보다는 신앙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어떻게 지켜지는지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아미시 구성원들은 얼굴이 쉽게 식별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진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농장에서 일하거나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진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뽐내거나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 아미시 삶의 진정한 순간을 포착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진 자체보다 포즈를 취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진 촬영이 그토록 드문 일인데 아미시 여성들은 사진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기억을 보존하고 자신을 표현할까요? 18. 룸스프링아 전통. 룸스프링아는 아미시 공동체 내에서 가장 매혹적인 관습 중 하나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관행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펜실바니아 독일어에서 유래한 룸스프링아라는 용어는 돌아다니기 또는 자유로운 여정을 의미합니다. 16살에 시작되는 이 기간은 아미시 10대들에게 아미시 규칙과 관습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자유를 부여합니다. 룸스프링아 기간 동안 젊은 아미시 남성과 여성들은 비전통적인 옷을 입고 기술을 실험하며 아미시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동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미래 선택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아미시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경험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간은 정해진 규칙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 각 개인에게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 됩니다. 이러한 개방성 속에서 결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90%의 아미시 10대들이 결국 공동체로 돌아와 아미시 전통에 다시 헌신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에게는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킹 아미시쇼의 참가자였던 케이트 스톨츠를 보세요. 그녀는 룸스프링아 이후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뉴욕에서 모델, 디자이너, 텔레비전 인물로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룸스프링아의 경험은 대체로 사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며 아미시 사회 내에서 존중받고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탐험과 깊이 뿌리내린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 드문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높은 복고율을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이 관습이 아미시의 삶의 방식 내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9.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 아미시 공동체에서 여성들은 공예, 농사 또는 소규모 사업 운영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 기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미시 여성들이 버는 수입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 독특한 재정적 독립은 남편이 일반적으로 주된 부양자로 여겨지는
공동체의 다른 전통적인 성 역할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아미시가 왜 이 전통을 그토록 강하게 지지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역사에 뿌리를 둔 이 재정 구조는 단순함과 상호 지원을 강조합니다. 아미시 여성들은 킬트, 제빵, 수공예품 제작과 같은 간의 수공업에 자주 참여하며 이러한 기술은 그들의 사회에서 깊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수입을 분리함으로써 아미시 문화는 남성의 주된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남편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흥미롭게도 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고 남편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아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번 돈은 그녀의 것으로 남아 이러한 오래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합니다. 20. 집단 가축 사육. 가축 사육은 아미시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식량과 수입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립, 팀워크, 그리고 공동체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이 그토록 독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띄는 한 가지 전통은 아미시의 상징적인 헛간짓기로, 이는 단결과 집단적 힘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미시 가족이 새 헛간이 필요할 때 전체 공동체가 힘을 합쳐 단 하루 만에 구조물을 완성합니다. 나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각 구성원은 특정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 기둥을 들어 올리고 다른 이들은 골조를 조립하며 또 다른 이들은 지붕을 보강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며 어떤 현대적인 기계 없이도 그들의 체력과 숙련된 손에 의존하여 일을 해냅니다. 전체 헛간이 손으로 지어져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 헛간 짓기는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나란히 일하면서 아미시는 유대를 강화하고 말을 넘어선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합니다. 헛간이 완성되면 그들은 푸짐한 식사를 위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이룬 것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단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협업을 기리는 깊은 유대감과 공동의 자부심의 순간입니다. 아미시 여성들이 살아가는 독특하고 때로는 놀라운 규칙들을 통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관습들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각 규칙은 신앙, 전통,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회복력을 중시하는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에 의해 형성된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아미시 여성들의 강인함과 적응력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여성들은 공동체의 기대와 개인적인 회복력 및 기술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의미 있게 기여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생활 방식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란의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곳에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르아가 세예드입니다. 지난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곳이죠. 너무나 예진 곳에 있어서 산비탈을 깎아 만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야만 닿을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이 신비로운 장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하지만 무엇이 사르아가 세예드를 이토록 매혹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고립된 환경이나 고대 관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란의 또 다른 모습을 저희와 함께 탐험해 보시죠. 1.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다. 해발 82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약 2500m라는 놀라운 높이에 자리한 사르아가 세예드는 계절이 진정으로 삶을 빚어가는 마을입니다. 여름은 무더울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시련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혹독한 겨울입니다. 무려 17피트, 즉 5m가 넘는 깊이의 눈이 내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폭설로 인해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곳의 집들은 기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아래층은 가축들의 보금자리로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동물의 체온을 활용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동물의 체온이 위로 올라오면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위층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려 깊은 건축 방식은 혹독한 겨울을 겪는 시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집들에는 창문이 거의 없는데 이는 온기를 보존하고 혹독한 산악 기후로부터 집을 단단히 보호하기 위한 설계적 선택입니다. 내부는 최소한의 필수 가구만으로 간소하게 꾸며져 있지만 현지에서 직접 손으로 짠 생동감 넘치는 카페트와 양탄자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소품들은 방의 따뜻함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좌석 배치는 아늑하게 꾸며져 있으며 쿠션과 낮은 소파가 방 가장자리를 따라 놓여 있고 벽은 종종 수공예품, 직물, 그리고 때로는 현지 예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어 마을의 예술적인 심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곳의 삶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반영하는 단순함 속에서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개인 화장실이 없으며 유일한 공중시설은 모스크의 위치에 마을 전체가 함께 사용합니다. 모스크에서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이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은 드뭅니다. 전기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폭설이 내리는 날에는 불안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집들의 평평한 지붕은 단순히 구조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말리거나 사교 모임을 여는 등 일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붕을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은 공간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마을 사람들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건물의 정렬과 방향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반영합니다. 구불구불한 길들이 있는 좁은 거리는 산악지형의 등고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미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배치는 언뜻 보기에는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파른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대한 의도적인 적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주민들과 여성들의 삼사르아가 세예드의 삶은 자연의 속도에 맞춰 흘러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이 트면 일어나고 그들의 일과는 땅과 그 자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농업과 가축 사육, 특히 양과 소를 기르는 것이 그들의 생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또한 소금 채굴은 중요한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소금 채굴이 아닙니다. 가족마다 광산에 지정된 구역이 있고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방식으로 소금을 수확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필수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최종 생산물로는 밀, 감자, 유제품, 그리고 이 마을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소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아가 세예드의 여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역할은 집안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이 산악 환경에서 일상 필수품인 요리와 난방용 땔감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은 숙련된 장인들로서 공동체의 예술적 유산을 계승하는 복잡한 양탄자와 테피스트리를 짭니다. 이러한 수공예품에 담긴 장인 정신은 가게를 꾸리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박티알이 유산을 생생하게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요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장작불 위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에서 만든 화덕에서 빵을 굽습니다. 이는 자급자족과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존중의 뿌리를 둔 삶의 방식으로 이 고립된 산골 마을에서 여러 세대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3. 음식 문화. 현지 음식은 마을 사람들이 땅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참나무와 플랜테인 나무숲에 자리 잡은 이 공동체는 자연이 주는 선물에 의지하여 그들만의 요리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마을 식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주변을 둘러싼 참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난 골락이라는 특별한 빵으로 변신합니다. 이 빵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마을 사람들은 참나무 열매를 갈아 반죽을 만든 다음 풍미 있고 건강에 좋은 빵으로 구워내는데 이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웅장한 참나무 외에도 이 마을에는 호두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현지 수수 관목도 자랍니다. 흥미롭게도 이 호두나무 중 일부는 수령이 3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내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고목들은 아름다운 광경일 뿐만 아니라 전통 요리의 필수적인 재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르아가 세예드의 주방에는 이 나무들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곳 산비탈에는 온나무, 살롯, 버섯, 부추, 산미나리 같은 야생 식용식물이 풍부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요리 중 하나는 아시카르딘으로 인근 자그로스 산맥에서 나는 특별한 산나물로 만든 사랑받는 수프입니다. 버터밀크, 쌀, 그리고 여러 향신료와 어우러진 이 요리는 든든하고 향기로우며 추운 계절의 안성맞춤입니다. 축산업 또한 현지 경제와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만든 요리는 주식이며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과 같은 오래된 방법으로 준비됩니다. 이 기술은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환경과의 강한 유대를 보여줍니다. 현지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필수적이고 전통적인 식재료는 카슈크입니다. 카슈크는 물기를 뺀 요거트나 버터밀크로 만든 발효 유제품으로 이것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거나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제품은 독특하게 톡 쏘면서 약간 짭짤한 맛이 납니다. 이란의 요리 전통에서 사르아가 세예드를 포함하여 카슈크는 종종 다양한 요리의 베이스나 고명으로 사용됩니다. 사르아가 세예드의 사람들은 이란의 다른 시골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스튜, 수프, 그리고 허브, 콩, 국수로 만든 걸쭉한 수프인 아시와 같은 다양한 음식 위에 카슈크를 얹어 먹습니다. 카슈크가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는 카슈크오 바뎀잔으로 발효 유제품과 같이 캐러멜라이즈한 양파, 마늘을 결합한 음식입니다. 사르아가 세예드에서는 모든 식사가 전통,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와 주변 환경 사이의 깊은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외딴 마을이 또 어떤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란의 숨겨진 구석에서 펼쳐지는 삶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4. 마을의 전설. 사르아가 세예드는 지도 위에 또 다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전통, 건축, 그리고 신념을 독특한 방식으로 엮어내는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그 뿌리 깊은 곳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현지에서 아가 세예드로도 알려진 세예드 이사에서 유래했는데 그는 7번째 시아파 이맘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헌정된 영묘가 마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이곳의 혁신적인 건축과 깊은 역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그들의 회복력과 전통 및 신앙에 대한 존중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아가 세예드 영묘는 조용한 성찰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르아가 세예드의 사회적, 문화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특히 중요한 공동체 행사와 의식 동안 핵심적인 모임 장소입니다. 라마단 집회나 무하람의 추모일과 같은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에 필수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아가 세예드 영묘의 중요성은 현지 주민들을 넘어섭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과 여행자들은 종종 주요 행사 기간에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방문은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내며 이 고립된 공동체를 더 넓은 세계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관점의 흐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소개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임과 시대를 초월한 전통 속에서 이 마을의 심장과 영혼을 진정으로 사로잡으며 그 영원한 유산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노루즈 축제. 페르시아의 새해를 알리는 노루즈 축제는 이 영원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제입니다. 노루즈 기간 동안 사르아가 세예드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소프레 하프트 신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어로 신 글자로 시작하는 7가지 상징적인 물건을 차린 상차림입니다. 각 물건은 건강, 번영,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같은 가치를 나타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통적인 박티아리 의상을 입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수된 의식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오래된 관습이 이곳에서 밝게 빛납니다. 사르아가 세예드의 옛단 위치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을의 유일한 현대편의 시설은 전기뿐이며 험난한 접근성 때문에 특히 혹독한 겨울철에는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상태로 지냅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그들의 전통을 깊이 보존할 수 있었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경험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사르아가 세예드의 노루즈는 잊을 수 없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계곡과 언덕의 봄이 피어나면서 마을은 활기찬 축제로 생기를 띱니다. 공기는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활기찬 모임의 소리로 가득 차며 현지인들은 방문객들이 그들의 관습을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노루즈와 같은 축제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려는 그들의 집단적인 헌신이야말로 사르아가 세예드 생활의 본질을 진정으로 정의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10초만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6. 결혼 풍습. 이 마을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유산,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심오한 축하 행사입니다. 이곳의 결혼식은 며칠에 걸쳐 펼쳐지는 활기찬 행사이며 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마을 전체의 순수한 참여입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이 축제에 참여하여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는 보기 드문 강한 단결심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 결혼식 동안 지켜지는 전통들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꼼꼼하게 전수된 박티아리 사람들의 정체성의 생명줄입니다. 특정 스타일의 전통 음악과 춤부터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풍성한 잔치에 이르기까지 그 의식들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 의식들 동안 신부는 종종 생동감 넘치는 손으로 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각 옷에는 그들의 문화적 뿌리의 복잡한 문양과 색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습들은 박티아리 공동체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 있는 이 매혹적인 마을을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오래된 관습들이 사르아가 세예드의 정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탐험해 봅시다. 7. 의복. 이 마을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양모 의류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이는 이 옛단 지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이자 실용적인 삶의 초석입니다. 사르아가 세예드의 사람들은 주로 박티아리 부족 출신으로 가축을 중심으로 한 반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가축에서 얻는 양모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전통 의상부터 양탄자, 자루, 심지어 밧줄과 같은 필수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든 실용적인 의복 중에서 축하가 단연 돋보입니다.
축하는 자연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는 양모 예투로 이 지역의 혹독하고 춥고 종종 습한 조건에 이상적입니다. 박티아리 목동들과 마을 사람들은 또한 펠트로 만든 예투를 입는데 이것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불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매혹적인 것은 이 유류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오래된 관행에 따라 천연 물질을 사용하여 염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통 염료는 양모에 깊고 흑빛 톤을 부여하며 종종 생생한 문양으로 강조됩니다. 디자인은 현지 동식물과 복잡한 기하학적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박티아리 사람들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사르아가 세예드 복장의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마을 여성들이 입는 자수 치마입니다. 이 치마는 복잡한 자수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담하고 밝은 색상으로 장식되어 산악 풍경과 뚜렷하고 아름다운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화려한 의상층과 함께 이 치마는 문화적 상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필수적인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생한 문양과 전통적인 디자인은 기능성과 결합된 예술적 표현에 대한 박티아리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활기찬 색상의 치마는 사르아가 세예드의 독특한 계단식 건축물을 배경으로 두드러져 이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놀랍게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각 의복은 생존, 적응,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이처럼 고립된 구석에 또 어떤 전통과 이야기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 건축과 디자인 사르아가 세예드의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적응의 위협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돌, 진흙, 나무와 같은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져 산악 풍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두꺼운 돌벽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여 타오르는 여름에는 실내를 시원하게, 혹독한 겨울에는 아늑하게 유지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폭설과 폭우를 포함한 이 지역의 혹독한 조건을 견디기 위해 건축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계단식 디자인은 빗물을 마을에 경사면 아래로 효율적으로 흘려보내 홍수와 토양 침식의 위험을 줄입니다. 디자인에 담긴 이러한 실용적인 지혜는 삶의 모든 측면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건축을 넘어 사르아가 세예드는 이란 시골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작고 긴밀한 공동체입니다.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오래된 전통의 축소판이며 모든 소박하게 장식된 집은 자연과 깊이 얽힌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용된 재료부터 집의 실용적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환경에 맞선 마을 사람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9. 언어 대부분 박티아리 유목민인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이 고지대 마을로 이동했다가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납니다. 하지만 박티아리족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반유목적 유산으로 유명한 박티아리족은 수세기에 걸친 이주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형성된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주로 구전 전통 및 스토리텔링과 깊이 얽혀있는 언어인 루리어로 소통합니다. 루리어를 통해 공동체는 그들의 역사와 가치를 반영하는 노래, 이야기, 속담을 공유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페르시아어도 널리 이해되지만 루리어는 단순한 언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르아가 세예드 일상생활의 맥박이며 문화 보존의 핵심 요소입니다. 10. 관광 공동체의 중심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의 집안에 특별한 방이 있는데 이곳은 그냥 방이 아니라 마을의 유일한 슈퍼마켓입니다. 이 소박하지만 중요한 공간은 1년 내내 마을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일상 필수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폭설이 최대 6개월 동안 길을 막을 때 이 슈퍼마켓은 생명선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르아가 세예드는 나머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전기도, 휴대폰 신호도, 외부 물품 공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르아가 새해들을 그토록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눈에 띄는 건축물이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풍부한 문화유산과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영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사르아가 세예드의 주민들은 진심 어린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관광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전통과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광은 실제로 사르아가 세예드의 경제적 활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홈스테이,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전통 공예품과 현지 농산물을 판매하며 적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공동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면서 수입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르아가 세예드의 숙박시설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현지인들이 집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일부 마을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텐트를 쳐서 방문객들에게 진정성 있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전통적인 옵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인근 도시에서는 관광객들이 하룻밤을 묵고 낮 동안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호텔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봄과 여름이 최고의 계절로 꼽힙니다. 봄은 4월에 시작되어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와 함께 눈이 녹아 무성한 녹음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광경을 선사합니다. 또한 박티알이 유목민들이 마을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여 그들의 유목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름이 오면 사르아가 세예드 주변의 풍경은 절정에 달하며 들판 곳곳에 유목민 텐트가 점재하여 이미 멋진 풍경에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하이킹에서 사진 촬영에 이르기까지 이 계절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 탐험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사르아가 세예드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진정으로 진정한 경험을 위해 현지 가정에 머물거나 마을 근처에서 캠핑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숨막히는 풍경이든 뿌리 깊은 전통이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데이든 사르아가 세예드는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10일 아이들 교육. 이곳에서 어린 시절의 개념은 단순한 가족 유대를 넘어 전체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깊이 믿습니다. 아이들은 농사일을 돕거나 물을 깃거나 가축을 돌보는 등 일상의 리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키우는 데 한몫을 하며 이러한 집단적인 접근 방식은 아이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이웃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할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교육을 위해 마을에는 5학년까지 수업을 제공하는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학년 이후에 학업을 계속하려면 아이들은 인근 도시로 가야 하는데 이는 많은 가족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육이 사르아가 세예드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혹독한 환경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영리한 적응은 일상 생존의 도전에 대한 똑같이 인상적인 숙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